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통연구소의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책은 무엇이죠? 오늘 책은 일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호스트가 돼서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회 철학이고요. 저자는 빌 버넷과 그리고 데이브 에번스 두 분의 공동 작가시고요. 작가 소개를 하면 일단 현재 이분들은 스탠포드 디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요. 스타트업부터 포춘 선정 100대 기업까지 수많은 회사와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애플에서 7년 동안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 혁신 제품을 개발해서 디자인상도 여러 차례 수상했다고 하시네요. 이분은 졸업 후에 학생들이 단순히 돈만 쫓는 일을 하며 지쳐버리지 않도록 돈과 의미, 자아실현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두 번째 저자죠. 데이브 에번슨도요. 같이 빌과 함께 스탠포드 디스쿨의 디자인 싱킹 수업을 만들었고요. 같이 함께 애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은요.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요. 일의 의미를 찾고 성장을 시켜주는 철학의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철학은 일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을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369. 3개월마다, 6개월마다, 9개월마다 또는 3년마다, 6년마다, 9년마다 번아웃이 오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을 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MZ 세대 분들 이야기할 때 번아웃이라는 이야기, 일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일을 할 때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일에 대해서 의미와 즐거움, 그런 행복을 찾아 떠나는 책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병훈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책 되게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일의 철학과 관련된 책이 되게 많아서 그런데 이분들이 스탠퍼드 쪽이신 것 같아요. 약간 디자인 띵킹 쪽이에요. 맞아요. 디자인 띵킹으로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려고 지금 책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냥 책을 읽는 분들마다 좀 해석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산업 인더스트리에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어떤 문제 해결 방법론을 어떤 개인의 어떤 삶으로 좀 적용해 보려고 했던 좀 참신한 시도로 좀 보여졌어요. 이 책이. 그래서 야,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유경철 대표님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이요. 제목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우선 일의 철학. 그리고 몰입과 성장을 이끄는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에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굉장히 되게 영리하시다. 마지막 인생 수업 또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굉장히 마지막 수업 되게 유명한 수업이라고 그렇죠. 마지막 학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강의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의미들을 자기가 그려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거 돈이 의미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얘기 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사실은 단지 저는 처음에는 일의 철학에 대한 것들만 쭉 어떻게 철학적으로 들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내 삶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걸 한번 미래를 그려보는
디자인하는 뭐 그런 방식의 내용이어서 오히려 조금 내가 앞으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들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의 의미, 또 일의 가치, 그리고 일을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저희 최고의 페이지 한번 뽑아볼까요? 네, 어떤 저부터 분이 할까요? 이경수 네. 대표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인데요. 일하는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관행에 따르기보다 새로운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므로써 폭넓은 해결법을 찾아내는 감각과 전략을 배워야 한다. 기억하라. 당신의 일과 삶을 그릴 때 당신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이 문구가 되게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일하는 삶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을 바꾼다는 거가 되게 좀 좋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이 너무 힘들어. 지쳤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일하는 게 내 일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힘들고 지치고 한데 그때 결국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건 마인드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막 허드렛 일 같고 되게 뭐 사소하고 하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주니어급에 있을 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너무 어렵고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해서 뭔가 내가 뭐 돈을 벌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이거 돌아보니까 사실 그때 마인드가 그때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없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고 몇 년을 해보자. 그런 결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저에게 도움이 됐거든요. 제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과 제 커리어 페이스라든가 제 성장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내가 내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장의 삶을 바꾸고 싶으면 그냥 뭐 이직을 해서 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거기에 중요한 길목에 있다면 내 마인드를 좀 변화해서 이 마인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좀 더 확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일반 직장인들한테 적용하면 이제 대표님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이게 좀 적용이 될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위에 있는 상사와 옆에 있는 동료와 관계에서도 트러블이 나고 내가 발령을 배치받은 이 직무 자체도 나하고는 전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개성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인식의 틀을 바꾼다라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너의 인식의 틀을 바꿔봐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표님?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필요한 게 셀프 모티베이션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있는 프레임만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일 좋은 거는 나의 모델을 찾아가라. 롤 모델. 그래서 멘토도 좋고 아니면 선배도 좋고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선배 나보다 좀 더 먼저 경험 많이 한 좋은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담이 상담이죠. 아니면 뭐 대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의 고민을 얘기하고 내가 직장생활에서 어려웠을 법 지금 상황을 설명하면 사실은 그 좋은 선배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감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해주고 뭐 필요하면 솔루션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어떤 삶에 대한 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내 생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책으로도 볼 수 있고 유튜브로 볼 수도 있겠죠. 뭐 강의 들어도 되는데 사실 그거는 정형화된 거라서 조금 더 좋은 분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병훈 소장님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저도 조언이요? 네. 그 친구에게 말해줄 수 있는 말이 저 있다면.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좀 선배들의 레거시를 음. 좀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네. 그런 어떤 그냥 상투적인 답이 아니라 뭔가 본인의 어떤 삶을 녹여낼 수 있는 에센스를 전수하려면 선배도 나름 신중하게 발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의 둘 사이의 라포가 평상시에 만들어져 있어야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선배가 몇 년 더 경험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 상황에 이 처지에 있는 이 후배에게는 이런 답변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정수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네. 여기 이 내용에 대한 좀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책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 그러니까 즉 우리가 힘들면 부정편향성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인식의 틀에 갇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인식의 틀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한 일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성장을 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이 책엔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힘들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필요해요. 개인의 노력. 그래서 자기에 대한 틀을 하나 적어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말이 좀 인상이 남았는데 이 말이었어요. 지금 우선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우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그것. 내가 무엇으로도 충분했는지. 그러니까 좀 좋은 쪽에 한번 포커스, 인식을 갖자라는 거죠. 그리고 뭐 버티면서 뭐 이직을 준비했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직무로 발령을 요청을 하던 무엇인가에 일단 버틸 만한 에너지를 만들려면 자기 안에서 만들려면 지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라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일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역량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무엇인가를 내가 배운다면 무엇을 할지 이런 것도 적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고의 페이지. 전화요? 네, 맞아요. 저는 최고의 페이지 좀 133페이지거든요. 네. 저는 저희한테 좀 적용할 수 있는 좀 페이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스타트업을 선택했다면 과잉 압박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진다.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들이 당신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다. 다시 말해 해롭고 파괴적이며 기분을 망치는 생각을 포함해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과 씨름하거나 그들이 머릿속에 영구주택을 짓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스토리로 생각을 대체하는 연습을 하라.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과잉 압박감에 시달리는 당신의 곁에는 거의 언제나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도 새로운 스토리가 효과적이어야 한다. 이 문장이 좀 기억에 남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문장을 보는데 그쵸. 우리가 어찌됐든 상황이라든가 환경에서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는데 그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면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를 흘려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힘이 들 때. 그러니까 뭔가 과잉 압박감.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혼자 1인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교환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제안서도 만들고 또 나의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해야 되고 굉장히 생각해보면 혼자 그러니까 회사라면 회계팀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고 홍보팀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처리하잖아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과잉 압박감에 시달릴 때 힘들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죠. 그 순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막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영원한 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내가 즐거운 것도 영원하지 않을 건데 내가 지금 힘든 거에 너무 목매이면 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영원하게 붙잡아 두는 건 아닌가 해서 영원하진 건 없다라고 좀 흘려보내는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유경철 대표님하고 이병훈 소장님, 한봉규 이사님이 좀 떠올랐어요. 아, 내가 지금 생각은 1인 기업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함께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IBP 라고 뭐죠? 프레임이? 네, 말씀해 주시죠. 인사이트 브릿지 파트너입니다. 네, 이쪽으로 흘러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죠. 네,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명선님 담을까요? 아, 예. 페이지.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일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 일을 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장 생활에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일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일의 의미를 자신의 성장에 두는 사람은 감성보다 생각과 논리에 따라 일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바라는 미래 가치를 삶에 투영하여 경험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다소 하기 싫은 일이라도 실력 향상의 기회로 삼는다. 이때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답이 바로 당신의 일의 철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워딩 읽어드린 대로 아마 충분히 이해는 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그런 이야기 좀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각자 생각하는 일의 철학, 즉흥적으로 하나씩 한번 일의 철학, 내가 생각하는 뭐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네, 저도 뭐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제목이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는데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사실 이게 내 철학에 묻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처음 10년 전에 시작할 때도 지금까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 요즘에는 리더의 변화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나에게는 사실 우리 일하는 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뭐 어려움도 있고 되게 안정적이지 않은 것도 있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줄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일은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은 어쨌든 뭐 강의든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통찰하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이럴 때도 그런 거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굳이 나의 미션과도 연관되는데 내 일의 미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어떤 철학으로 바탕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선현 소장님은 즉흥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도움이에요. 도움. 네. 뭔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 저는 제 강의를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사람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 1, 뭐 지나가는 사람 2도 아닐 거고 카메오도 아닐 건데 카메오 정도 되면 좋겠지만 누군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사람들에게 좀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강의 때 또는 그때 상담 때 이로 인해서 조금의 도움을 받았어.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제가 일을 하는 좀 원동력인 것 같아요. 도움이라는 부분. 영향력하고는 조금은 다른 느낌인데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데 저는 저의 삶이 이제 일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삶이 라이프라는 관점이잖아요. 라이프라는 관점으로 보면 저는 제 일로 인해서 제 삶이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내 존재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이런 말을 한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요즘 바쁘시게 살죠? 이런 말을 한다면서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들었는데 그게 그때 내가 바쁘시죠? 예, 근데 안 요즘 바쁘면 어떡해? 그러면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나 인정이 안 바쁜데. 그러니까 나 안 바빠. 그 말에서 요즘 바쁘시게 지내시죠? 뒤처지구나. 그러면 나 안 바쁜데 그럼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그때? 그러면 나 안 바쁜데 저 안 바빠요. 그렇게 말하면 뭔가 뒤처지는 사람 같고 결국 그 상대방이 질문한 게 그 사람의 일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일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말에 저는 내 일이 내 삶에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과 삶을 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일은 단지 내 개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뭔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거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근데 요즘에 이 선생님 페이스북 보니까 압도된 것 같은데. 완전 일에 매몰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아 소망인 거죠? 소망이에요. 아, 라이프죠. 그래요. 희망이죠. 소망을 호프. 합시다. 희망. 응. 아, 네, 말씀해 아니, 주세요. 올해는 안 돼. 올해는 철학을 꼭 지켜주세요. 네. 아니 근데 백소자님 나중에 잘 살 거예요. 지금 건강 관리만 잘해. 나중에 아프면 너 억울해서 어떡하냐. 느껴지는 사람인데. 맞아요. 나 요즘에 가끔 그 생각해요. 진짜 나 그래. 아프면 나 건강- 너무 억울할 것 건강이 같아요. 최고다. 맞아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 좀 피하시고. 네. 하시면서. 네, 알겠어요. 이명선님도 철학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요. 네.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저는 되게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개인주의, 되게 개인주의.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제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다 중요하죠. 근데 우선순위로 하면 전 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모두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연적 이타주의적 삶을 살고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타주의적 삶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네. 제 중심인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것도 결국 저를 위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뭔가 선의를 베푸는 것도 가만 뜯어보면 결국 저를 위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고 유리해지고 싶고 돈 더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속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나쁜가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일의 철학, 저는 그냥 삶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 일이 제 삶인 것 같아요. 솔직히 재밌어요. 일이 삶이 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의하고 다니는 게 솔직히 되게 재밌어요. 이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재미가 있다는 게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술 마시고 막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친구를 만나서 즐기고 노는 것은 네. 다음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럼 스트레스 해소예요? 예?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해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만족스러운 어떤 일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저는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밌네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네. 만약에 그 흥미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1번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 뭐 네. 해외여행 가서 한 네. 일주일간 푹 쉬고 올 거예요. 1번. 2번은 한 일주일간 뭐 과정을 개발해서 3일 강의를 해야 돼요. 2번. 네, 그렇죠? 3번은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또 3일간 같이 여행 어디 가서 같이 놀 거예요. 네. 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2번. 저는 2번이 되게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2번은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을 성공시키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인 거고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뭐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감. 2번. 2번. 그게 잘 되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 인생을 간통하는 가장 키워드를 뽑으면 저는 선택이에요. 저는 선택을 강요받는 삶을 살아서 그런지 제가 선택을 한다라는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근데 일만 하는데 저도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겠죠. 그러니까 쉬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지금 상태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저는 쉬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일이 이렇게 행복하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라 이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되게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셔서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다른 일 하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 아니 행복하다면서요. 행복하다면서요. 예? 지금 행복하다면서요. 네, 행복해요. 행복한데 결국 저란 사람은 결국 지겨워지는 것, 질려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정리하면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다양한 거죠? 것들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그럼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병훈 소장님한테 되게 중요한 가치는 자율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강의도 재미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엔잡러 같은 건가요? 엔잡러? 그렇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네, 싶은 건가요?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싶어요. 같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제가 최근에 네. 30대 초반인 어떤 강사님을 알게 됐는데 네. 그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 직업이 5개래요. 오. 그 놀라운 게 뭐냐면 가회 수능 가회도 하고요. 이 기업 강의도 하고 오. 인문학 강의도 하고 오. 그다음에 무슨 작은 쇼핑몰도 하고 오. 그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음. 그래서 엔잡러냐한테 자기 엔잡 이게 좋대요. 어. 어차피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 사람들 이미 젊은 친구들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강의만 하잖아요. 뭐 책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제로만 집중을 하는데 요즘 20, 30대 친구들은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수입도 벌고 재미도 느끼고 이런 게 일반화됐나 봐요. 근데 약간 결이 달라요. 네. 제가 예전에 애니어그램에서 저를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조용남과래요. 조용남 선생님이랑 같은 과래요. 조용남 연예인 그 사람이 어떤 과냐면 뭐 하나에 빠지면 푹 빠지는 스타일. 매니아 기질이 있는 거예요. 뭐 컴퓨터 게임도 그렇고 뭐 어렵게 뭐 도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빠지면 리스크가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뭐 하나에 빠지면 되게 깊게 빠지는 또 스타일이에요. 나오고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저는 좀 건강한 상태인 게 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은 뭐예요 그러면? 네? 다른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이요. 저는 해외 연수 사업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지금에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연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잡을 하나 하고 싶어요. 가이드인데 뭐 가이드도 제가 체력이 되면 제가 직접 뛰고 싶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뭔가 기존에 있던 연수와는 다르게 새로운 뭔가 컨셉으로. 워낙 교육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뭔가 교육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연수. 괜찮다. 놀러 갔다 오는 연수가 아니라 학습하는 여행. 그거 갈 때 저희도 같이 갈게요. 그래요. 돈 받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다 네, 됐죠. 저희 오자톡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유경철 대표님 아, 기대됩니다. 변화와 성장. 오, 네, 저의 미션, 제 삶의 미션, 아니요. 제 일의 미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해주세요. 이것도 뭐 일의 철학이니까 네. 제 철학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변화, 성장을 위해서 결국은 뭐 이 책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에 대한 철학과 미션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만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미션과 철학에 대해서 좀 얼라인먼트라고 하죠.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방향성이 맞다면 사실은 좀 어려워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미션을 가지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네, 좋습니다. 이병우 소장님.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 오. 네. 후회 없는 삶. 네, 후회 없는 삶. 오자톡이니까. 네.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후회 없이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좀 살고 싶어요. 일이 됐든 놀이가 됐든 뭐가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지금도 충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참 좋은 책인데 자기계발서를 읽고 무엇을 하면 계속 뭘 하라고 해요. 의미를 찾아라, 무엇을 찾아라, 가치를 찾아라.
지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삶에게 또 무엇인가 하라고 말하는 너무 어불성설의 모습보다는 그냥 당신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 열심히 일하고 있고 회사 다니고 있고 사람들과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나 해서 지금도 충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마음 어떡해요? 지금도 충분하다면서요. 그건 또 당신의 인생이에요. 네,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뵙겠습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세요.